4.15 총선의 맥을 짚어드리고 잡아드리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정봉화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여야 대부분이 공천작업을 마치고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자, 이젠 예비 후보가 아닌 이 본선 후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어떤 후보들이 지금 나오는지 좀 알아보죠.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6개 선거구 중에서 15곳의 후보를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 지금 딱 한 곳이 남은 곳이 김해을 지역인데요. 예.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호 의원을 컷오프를 했다가 이 제기를 받아들여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호 의원과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상황은 어떻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1차 경선 결과, 경선 전망이 나오고 2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역 의원 4명이 뭐 살아남았다, 단수 추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원 의창의 박완수 후보, 그리고 통영고성의 점점식 후보, 그리고 진주시갑의 박대출, 양산시갑, 윤영석 4곳이 현역들이 그대로 단수 추천이 됐고요. 예.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김한표 의원, 그리고 김재경, 김성태 현역 4명은 컷오프된 상태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죠. 통합당 최고위에서 거제 김한표 의원 이의 신청을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 저녁 무렵입니다. 공관위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컷오프된 상태고요. 이 밖에도 금요일에 추가로 경선 일정을 밝혔는데 이 김해을은 장기표 이 전태일 재단 전 이사장을 단수 추천했고요. 그리고 네. 창원 성사는 강기훈 전 의원 그리고 최영식 후보 이렇게 경선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원내 정당이 더 있죠. 정의당, 민중당은 어떤가요? 네,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냈는데요.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여영국, 창원 성산의 여영국 의원을 비롯해서 예. 창원 진해, 김해을, 양산을 4곳의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예. 다음 주 중에 지역구 추가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민중당에서도 이번에 4곳을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요. 창원 성산, 창원 의창, 그리고 진주갑, 산청, 함양, 거창, 하천에 후보를 냈습니다. 원내 정당 아니더라도 혹시 그 밖에 정당에서 후보 낸 곳 있나요? 네, 우선 그 자유공화당이 있죠. 그 경남에 5곳 예비 후보 지금 등록을 했었는데 창원 의창 성산이 있고요. 진주을, 통영 고성,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공개가 되면서 이들 후보들 활동에 굉장히 뜸해졌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민생당이 있죠. 이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통합해서 만든 당인데 현재 성산 그리고 이 의창 2곳에 예비 후보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당에서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매번 반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도 뭐 예외는 아니고. 자, 공천 탈락이 아니다, 배제다 이런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난 3월 9일이죠. 이 컷오프에 반발해서 양산을 공천해달라.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대구 간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 장면 함께 보시죠.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양산을 공천은 기망에 의한 공천이고 기망에 의한 막천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로 가겠다고는 했는데
대구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한 거죠? 네. 뭐 자당은 현역이 없는 곳이라는 말까지는 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 수성을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성을은 지금 현재 주호영 의원 선거구인데 주호영 의원은 이번 그 수성갑으로 전략공천에서 자리를 옮긴 상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구 이 수성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구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이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 다닌 적도 많았는데 네.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2021년도 발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정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나는 양산으로 갑니다. 무소속이 아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천 심사를 해서 경선이라도 좋습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가 정서가 똑같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없고 네, 고향인 창녕 밀양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양산으로 간다, 그리고 대구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홍 전 대표 스스로도 이번 선거는 마치 유랑극단 선거인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처음에는 대구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거의 2단계에 걸쳐서 옮겼던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본인이 끝끝내 컷오프 될 거다라는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컷오프 예상을 했었으면 아예 차라리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이색적인 것은 이제 무소속으로 반발해서 따로 출마를 하겠다는데 이 윷놀이에 보면은 뒷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뒷도도 있고 뒷개도 있어요. 네. 뒤로 2칸 물려가는 건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에는 2칸 뒤로 물러나서 대구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워낙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 명 더 있죠. 좀 나름대로 유명세에 있는 분이 김태호 예비 후보. 네. 정리해 볼까요? 김태호 후보는 일찍 좀 마음을 정한 편인데요. 지난 8일이죠. 직접 영상 거창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준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참 나쁜 결정입니다. 우리 고향분들 자신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을 잠시 떠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공천 반발해서 이 무소속 나오겠다. 더 있죠, 미래통합당에. 네, 마산하프의 이주영 의원, 그리고 진주을 김재경 의원, 거제 김한표 의원 3명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 경선 이 전망들이 나오고 그 지난주 주말이었죠. 서울에서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김한표 이 후보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무소속 연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무소속 연대라는 게 뭐 선거구도 다르고 이러니까 뭐 서로 필패다, 그리고 폭망하는 길이다, 이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 네 후보들의 이제 움직임 때문에 무소속 연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소속 연대? 무소속 후보는 선거 전략을 철저히 지역 일꾼 전략으로 가는 거고, 구전 논리도 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굳이 이제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을 때는 또 하나의 유사 정당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렇죠. 지역구 주민들도 어떤 무소속 후보가 다른 지역 누군가하고 연대를 했는데 그 다른 지역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왜 저기랑 손잡아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는 지역 내에 깊이 침투해서 여야 양쪽의 표를 다 얻어가는, 최대한 쓸어 담아가는 전략을 펼 거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가 그렇게 크게 뭐 힘을 발휘하거나 성립이 될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매번 이렇게 잡음이 있는 거고, 이게 뭐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당마다 공천 그 기준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당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하면서 기준은 있는데 뭐 확실한 건 공천 배제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령 뭐 미투 의혹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거나 이런 배제 기준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당선 가능성을 가장 우선으로 보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예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 그래서 혁신 공천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만 보면 청년 여성 우대하고 현역 의원들 반드시 경선하겠다 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청년 정치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공천 결과만 보면 30, 40대가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 목표 30% 잡았는데 현재는 13%에 불과합니다. 미래통합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은 그나마 약속 정도는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런 얘기했죠. 개혁 공천하겠다 해서 지역구 현역 의원 33% 컷오프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역 50% 뭐 교체, 물갈이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 경선 과정만 보면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37%가 지금 컷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경선 경남이요? 결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게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말고 여성과 청년에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곳이 전체 253개 선거구 가운데 19곳입니다. 퍼센트를 네. 보면 7.5%에 불과하고요. 경남에는 지금 29명의 지금 예비 후보, 경선 후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진해, 김영선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성 후보입니다. 여전히 미래통합당은 여성 후보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성과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이제 청년 벨트라고 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청년들끼리만 경선을 해서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한다. 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지역구들을 잘 살펴보면은 험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버리는 지역구를 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 지역구에서 그 청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배려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진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 몇 군데를 주는 그런 공천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남은 건 이제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네, 그거 정도가 굉장히 크게 인상적으로 남았을 뿐인데 다른 좀 구체적인 속살들 이런 것들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이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이 사전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사람을 추천한다는 뜻인데 이 공천 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시작된 거죠? 뭐 정당 정치 역사와 함께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국의 그 초대 뭐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서 보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지역구에서 각자 좀 알아서 하시오. 예, 어느 당 후보 이런 건 걸려 있지만 네. 좀 지역에서 후보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선거 체제였다면 이제 한국 전쟁 거치고 나서 자유당 정권 때에 자유당 집권 여당이었죠. 그때 공인 후보자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 이 사람들이 후보자. 우리 편이요라고 한 거고 또 약간 공인 후보자에서 살짝 벗어나는 개념인데 이쪽도 우리 후보로 쳐주세요. 뭐 이런 개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굳어진 거는 이제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인데 그때는 이제 심지어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금지되는 이게 사실 민주적인 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공천 제도가 좀 경직된 방향으로 굳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의 지도자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당헌에도 보면 김종필 전 총리가 구상을 했던 당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명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공천을 휘두르기는커녕 공천에 조금 개입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렇죠. 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까지만 해도 이 청와대 대통령하고 당하고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사진에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 시절에 여당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천장을 주면서 합법 테두리 내에서 선전 분투해서 다수가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신 이념의 구현을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선거 개입이다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 좀 나아졌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그러니까
당 총재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게 뭐 청와대가 연결이 되면 안 되거나 안 되면 좋은 거라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공천 문화는 많이 바뀌어서 네. 이제는 뭐 상향식 공천, 경선을 통한 그런 공천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전략 공천이라든지 또 하향식 공천 또 남아 있는데 이것도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휘두르기보다는 요번에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용호 공관위원장 존재감이 컸잖아요. 예. 살짝 아웃소싱을 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략 공천이라는 게 사실 뭐 정치 신인을 이렇게 등장시키거나 하는 데서는 요긴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떤 좋은 작용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람 탓인지 뭐 하여튼 좀 안 좋게 작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전략 공천도 말썽이 항상 일어나는데 선거 결과가 좋으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소리를 듣는 거고 나쁘면 이것 때문에 망쳤다 소리를 듣는 건데 근데 그 논란 중에서도 이미 그 당시에 이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팍 주는 사례가 2016년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공천 잡음 속에서 이제 몇 가지 공천들을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공천 도장을 당사에 어디 놔두고 이제 따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뭐 예.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유명한 그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좀 정치사에 길이 남을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 공천이 선거보다 어렵다 곳에 따라서는 그런 말도 이제 나도 하는데 이 유권자가 어쨌든 또 좋은 선택을 할 토대기도 하고요. 이 공천이 어떤 그 제 역할 순기능하려면 좀 어떤 게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에서는 이 원칙, 저기에서는 저 원칙 이런 식으로 발휘가 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공천을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상향식과 하향식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왜 여기서는 상향식이었고 저기서는 하향식이었는가 이것을 승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천이어서는 안 되겠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듭 선거를 하면서 공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험과 룰이 정립이 되면 앞으로 공천을 둘러싼 잡음들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신뢰를 쌓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네요. 공천 이야기는 좀 각설하고요. 이 주목할 만한 선거구 좀 돌아보죠. 지금 뭐 어쨌든 이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제 출마하려고 했었던 양산을도 그렇고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는 늘 손꼽히는 지역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경남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낙동강 벨트 중심에는 민주당 계열의 지지 성향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네. 양산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문재인의 성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젊은 층에 부산 출퇴근하는 이런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전 지사 현재 공천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도 비슷한 곳이 김해을 지역이죠. 봉화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노무현의 성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지역은 특성이 보수 후보, 진보 후보가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17대 같은 경우는 최철국 열린우리당 후보가 재선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김태호 전 지사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재선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이 지역을 거쳤고 민주당은 현재 김정호 현 의원 그리고 기찬수 전 병무청장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고 이 미래통합당은 아까 언급했지만 전태일 전 장기표 전태일 전 이사장 그리고 정의당이 여기서 후보를 냈어요. 배주임 후보를 이렇게 공천했기 때문에 이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현 지사죠. 현 지사. 전 지사가 아니고.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 예, 네. 그렇죠. 자,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어쨌든 높았던 이 낙동강 벨트 이번에도 유효할까요? 어느 정도 기본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젊은 인구가 비교적 많고 또 신도시 지역이다. 이건 구조적으로 낙동강 벨트를 뒷받침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뭐 국면이나 최근 몇 년간의 정치 흐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갑자기 미래통합당 지지로 옮겨가는 것은 좀 힘들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가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고 이들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뭐 사건이 있다면 이게 벨트가 아니라 단추 수준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 현상이 이제 수년간 낙동강 벨트 현상은 어느 정도 갈 거다.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다봅니다. 정봉화 기자가 뭐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선거구 어떤 거죠? 저 역시 창원 성산구를 꼽겠습니다. 역시. 이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 17대 총선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 정당으로서는 처음 국회에 입성하면서 진보 정치 1번지라는 그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선거구인데요. 그 이후에 4번의 총선에서 3번이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 당선 이면에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 대 보수 1대1 대결 구도가 생겼을 때 당선이 했고, 단일화 논의가 깨졌던 2012년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당시 강기훈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민주노총 출신 후보가 3명이나 나와가지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또 최대의 관건이 됐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명이라면은 이제 여영국 현 의원, 정의당 의원. 네,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 이흥석 후보가 나왔고 민중당의 서경철 예, 민중당 도당위원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른바 진보 단일화로 해가지고 이기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고 진통도 많았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제 그 민주노총 중심으로 경남 노동자 선거대책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권고한 것이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과 민중당의 서경철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일화 논의를 1차 한다고 하는데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이흥석 후보까지 나와서 그 3자 단일화 논의 구조까지 이어질지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좀 보죠. 서부 경남 쪽 주목할 만한 곳 있나요? 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꼽겠습니다. 이 합천이 20대 총선부터 이 지역에 이제 편입이 됐었는데요. 네. 이 지역에는 뭐 올드보이의 대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재 신성범 의원, 전 의원 그리고 강석진 현 의원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특이한 게요. 반보수 지지층이 한 20% 정도가 늘 상존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된 후보와 그다음에 김태호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이제 보수표를 양분했을 경우에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선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경선 남아 있고 합니다만은 곳에 따라서는 어떤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 기자가 각 당 이번 목표 의석수 쭉 들어왔죠. 네, 선거 때마다 뭐 각 당에서는 사활을 건다, 최선을 다한다, 목표 의석수 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도 원내 정당 모두 공평하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총 16개 선거구 중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기대하고 경남 16개 선거구 모든 선거구를 필승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당연히 재선을 목표로 두고 있고 반드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8만 표 득표 그리고 4명의 지역구 후보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원에서 돌풍을 일으키고자 준비 철저히 해서 창원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네, 제가 다 더해보니까 34개여야 되는데요. 경남의 선거구가 16개인데 2배 이상 16개군요. 네. 되는 결과입니다. 예, 목표니까요.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일정 보니까 다음 주면 지역구 대진표가 다 완성이 되겠네요.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